안녕하세요. 생활불교의 도각입니다. 요즘은 여기저기서 꽃 축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저 광양의 매화축제, 또 진해의 군항제가 곧 열린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은 만물이 소생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기도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 시작하고 끝나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언제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재미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요즘같이 봄이 오면은 졸음이 많이 옵니다. 또 하품도 많이 나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려면은 하품이 나와서 기도가 안 된답니다. 예, 그것은 호흡 조절을 갖다가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품이 좀 덜 나올 겁니다. 또 이 하품이 방해를 하는 마장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산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산매에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우리 건기가 약한 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좀 해보려면은 온갖 번뇌 망상이 들어와가지고 산매는 그냥 뭐 5분 동안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하루아침에 탁 되는 게 아닙니다. 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도 산매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지요. 산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 가지 대상에 이 정신을 갖다가 완전히 집중을 한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그런 상태지요. 산매에 들어가야 우리 불보살님도 칭견을 하고 깨달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매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두 번째는 쉽게 들어갑니다. 뭐든지 첫 번째가 힘들다잖아요. 우리 불자님들 기도 산매 꼭 들어가서 성취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은 산매, 산매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연불산매, 사경산매, 또 우리 선에서 이야기하는 진여산매, 일상산매, 일행산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다 보이지 그냥 산매입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거죠.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 산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 아주 촌에 가난하게 살지만은 참 좋은 이웃이 있는 그런 두 집이 있었습니다. 서로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은 형제간 이상으로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런 친구가 있었죠. 근데 또 이 두 집이 한 집은 딸이 하나고 한 집은 아들이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았는데 이 두 집은 이상하게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있었습니다. 김씨 집안과 박씨 집안에 아들, 딸이 크면 정혼을 갖다가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지요. 박씨 집안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서울 남대문에 친척이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어느 날 박씨 집안은 그 촌에 집과 땅을 모조리 정리를 하고 서울 남대문 시장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김씨 집안에는 칠복이와 부모와 함께 살죠. 떠날 때가 칠복이는 5살이고 이 꽃분이는 3살 때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지요. 칠복이는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서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어머님마저 또 세상을 뜹니다. 이 칠복이는 부모를 갖다가 일찍 여의고 외톨이가 되죠. 그때 나이가 20살입니다. 아버님을 먼저 보내시고 또 이어서 어머님마저 상을 당하게 되는 이 칠복의 마음은 아주 아팠습니다. 동네에 있는 절에 어머님 49제가 진행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 49제가 끝나면은 이웃에 살던 꽃분이네 집에서 장사를 한다는데 거기 가서 나도 장사를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큰 게 어렸을 때 꽃분이와 크면은 정문을 맺는다는 그런 약속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제 해양된 날만 기다립니다. 드디어 49제 해양 날이 왔습니다. 어머님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많은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칠복이는 내려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혹시나 싶어서 노는 면마저기를 갖다가 그대로 둡니다. 두고 여러 가지 채비를 차려서 꽃분이가 있는 서울 남대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지요. 아주 큰 포목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주 반가웠지요. 어렸을 때 이웃에 살던 아저씨고 또 아버지 친구고 또 꽃분이는 장례를 약속했던 그런 또 사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자 꽃분이 아버지가 칠복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칠복이 아니냐? 웬일이고? 예,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만 남아서 농사 짓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여기 계신 이곳에 와서 장사를 해볼까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말이 떨어지게 꽃분이의 아버지 얼굴이 달라집니다.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러고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아는 사람이라곤 박씨 아저씨 부부와 꽃분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밖에서 콧노래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그립고도 그리웠던 꽃분이였습니다. 꽃분아 부른 사이에 꽃분이가 활짝 놀리죠. 아니 칠복이 오빠 웬일이세요? 아주 반갑게 웃으며 맞이합니다. 이런저런 그동안 사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있는데 어머님이 또 가게에 들어옵니다. 어머님 또한 칠복이를 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지요. 칠복이 어머니와 이 꽃분이 어머님은 아주 친한 사이였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마음은 아파지요. 장사하느라 소식도 제대로 못 듣고 아주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를 갖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요. 집으로 데려가서 많은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이왕 서울 올라왔으니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게, 그리고 장사를 꼭 하고 싶거든 장사를 비우게 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죠. 그리고 꽃분이도 아주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그 오빠가 눈앞에서 보니 아주 늠름한 그런 청년이 돼 있거든. 그리고 그날부터 칠복이는 꽃분이 포목점에서 점원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인인 꽃분이 아버지는 영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틈만 나면 짜증을 내고 칠복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꽃분이와의 관계를 갖다가 아주 없던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칠복이 잘 듣게 내가 옛날에 자네 아버지와 술을 한잔 하다가 우리 꽃분이와 자네를 갖다가 정분을 우리 맺자 사돈하자는 거나 다 그때 농담이었네. 그걸 갖다가 진실을 알아들으면 안 되네. 알겠지? 살다 보면은 농담도 할 수가 있어. 근데 아주 그 오랜 그런 약속은 이제 없던 걸로 하게. 묵뚝뚝하게 이야기하는 꽃분이 아버지의 그 말에 칠복이는 섭섭한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도 꽃분이의 밝은 얼굴만 보면은 그 마음이 눅눅듯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은 꽃분이와 남대문 시장 이곳저곳을 구경을 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리고는 어느 날 꽃분이 아버지가 칠복이를 부릅니다. 칠복아, 내일 당장 내려가게. 우리 꽃분이에게 중매가 들어왔다네. 저기 옆에서 장사는 장사장네와 사돈을 맺기로 약조를 하고 그 집 아들이 내일이면은 우리 꽃분이를 만나러 오기로 됐네. 그러니까네 칠복이는 내일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게. 알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기는 꽃분이와 결혼은 못해도 당분간은 좀 같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일 당장 내려가라니까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밤새 뜬 눈으로 셉니다. 뜬 눈을 새고 도저히 안 돼서 새벽에 밖을 나갑니다.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보니 큰 절이 하나 나오지요. 그 절에 들어갑니다. 절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지요. 한 바퀴 돌고 다짐을 합니다. 아, 나는
꽃분이와 인연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죠. 꽃분이 장례를 생각해서라도 내일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장 사장 댁에서 사람들이 오고 선본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도저히 잊질 못하고 밖으로 나와버렸지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방황을 합니다. 날이 저뭅니다. 어두컴컴하니 날은 저물고 배는 고픕니다. 길 가다가 허름한 국수집에서 국수를 한 그릇 먹고 어제 봤던 절로 갑니다. 그 절에 대웅전에 들어가지요. 대웅전에 법당 안에는 부처님이 세 분이 딱 앉아 계십니다. 그 중에 칠복이가 가장 좋아하는 관세음보살님 앞으로 가서 합장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꽃분이와 살고 싶은데 이 생에서는 인연이 안 되는가 봅니다. 다음 생이라도 꽃분이와 꼭 결혼해서 살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합장하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칠복이는 삼천배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포목점이 잘 돼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발언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꽃분이가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발언하는 그런 마음으로 합장을 하고 삼천배에 들어갑니다. 해는 어두워졌고 마음은 이미 굳었습니다. 방석을 앞에 펴고 1배, 1배, 그리고 2000배, 2500배, 드디어 3000배가 끝납니다. 동력이 밝아오면서 찬바람이 대웅전 안으로 휘감아 들어오죠. 칠복이가 3000배를 끝나고 잠깐 엎드려서 3000배 기도 3매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참 공기가 이 칠복이의 어깨와 머리를 휘감는 사이에 산매에서 깨어나죠.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칠복이는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세 번 외웁니다. 몸은 땀으로 젖었고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배는 고파왔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주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합장을 하고 대웅전을 났습니다. 나서서 일주문 앞으로 오는데 면 한 사람이 서가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개 속에서 보니 여인이었습니다. 웬 여인이 이 새벽에 저래 섰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죠. 가까이 가는데 꽃분이었습니다. 칠복이, 오빠, 제가 왔습니다. 우리 먼 데로 가요. 가슴에는 보따리가 하나 안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너무나도 뜻밖이고 놀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꽃분아, 어쩐 일이니? 오빠가 가고 나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 마음도 오빠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기 싫습니다. 제 마음은 오직 오빠밖에 없습니다. 오빠, 우리 내려가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칠복이가 사는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고 밭에는 여러 가지 또 농작물을 심습니다. 이렇게 알콩달콩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사이 아기도 태어났지요. 아기가 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참 다정하게 사는데 꽃분이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두고 몰래 나와서 칠복이와 여기서 사니 엄마 아버지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분이가 칠복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엄마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떠나와서 여기 사니까네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대. 엄마도 나를 갖다가 얼마나 그리워하겠냐 하면서 우리 이제 엄마 아버지 뵈러 갑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시다. 그자 칠복이는 잘 됐다면서 안 그래도 엄마 아버지를 뵙고 용서를 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 그러고는 며칠 있다가 채비를 하고 서울 남대문 시장 포목점에 갑니다. 가다가 한강 나루터에 다다르지요. 거기서 꽃분이는 차마 엄마 아버지 뵙기가 너무나 힘들고 미안해서 남편 칠복이부터 먼저 보냅니다. 여보, 당신이 가서 먼저 부모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용서를 하시면은 그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용서가 안 되고 부모님이 야단을 치실 경우는 이것을 보이세요. 하면서
꽃분이가 머리에 감고 있던 비닐을 빼서 칠복이에게 줍니다. 칠복이는 그 비닐을 받아가 가슴에 품고 가게 되죠. 부모님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남대문 시장 돌아 포목점에 달아듭니다.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섰는데 꽃분이 어머님이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 밖에서 만나죠. 칠복이가 어머니 하자 꽃분이 어머님이 깜짝 놀랍니다. 자네 칠복이 아닌가? 어떻게 지냈는가? 한번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던가?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말없이 포목점에 들어가지요. 들어가서 아버지를 봅니다. 꽃분이 아버지는 실눈을 뜨고 째려보지요. 그리고는 꽃분이 어머님이 칠복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 합니다. 그러자 이 칠복이는 손을 잡힌 채 끌리듯이 꽃분이 집으로 가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어머님이 한숨을 쉽니다. 칠복이 보게나 칠복이 자네가 떠난 그날부터 우리 꽃분이가 누웠다네. 말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실성한 것처럼 누워있다네. 이를 어쩌면 좋은가. 그 말에 칠복이가 깜짝 놀랍니다. 꽃분이가 이때까지 자기가 살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왔는데 꽃분이가 누워서 실성을 해서 누워있다거든요. 이상하다 싶어서 방에 방문을 열고 보니 또 한 사람의 꽃분이가 누워있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가 어떻게 됐냐고 묻지요. 분명히 지금 꽃분이는 한강 나루터에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저 꽃분이 엄마는 믿질 않으죠.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꽃분이는 자네가 떠나고 여태껏 이 자리에서 지금 누워있다네. 정 못 믿으시겠으면은 제가 꽃분이 비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품속에 있던 비닐을 꺼내가 어머님이 줍니다. 그자 꽃분이 어머님이 비닐을 보니 옛날에 자기가 딸에게 준 그 비닐거든. 그리고 보니 누워있던 이 꽃분이에게 비닐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자 누워있던 꽃분이가 눈을 딱 뜹니다. 눈을 뜨면서 벌떡 일어나죠. 이때까지 미동도 않고 몇 년을 누워있던 꽃분이가 눈을 뜨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흰 잠옷을 입은 그 모습을 어머님이 놀리죠. 그렇게 말을 하고 여러 의사가 왔어도 못 고쳤는데 비닐을 보는 순간 꽃분이가 벌떡 일어나서 비닐을 어머니 손에서 빼들다시피 빼들고 방문을 열고 밖으로 쫓아나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칠복이도 분명히 자기 아내가 한강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한 명의 꽃분이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꽃분이가 흰 잠옷바람으로 성큼성큼 뛰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이 칠복이도 따라 나가지요. 그리고 포목점에 있던 아버지도 무슨 일 있는가 싶어 뒤따라오다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던 딸이 잠옷바람으로 경쾌하게 뛰면서 쫓아나가거든요. 어머님이 뒤따르고 또 아버지도 뒤따릅니다. 그리고 한강 나루터 쪽으로 뛰어가요. 다시 이쪽에는 꽃분이가 아기를 안고 남편 칠복이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확 뜨이죠. 저 앞에서 흰 잠옷을 입은 여인이 뛰어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꽃분이도 아기를 안고 성큼성큼 뛰면서 쫓아갑니다. 저기서 오고 여기서는 가고 중간에서 딱 마주칩니다. 마주치면서 한 사람이 하늘로 쫙 올라가죠. 관세음보살님 그 비천상이죠. 흰 옷을 입고 하늘로 비천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한 꽃분이가 흰 매미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옷을 펄렁이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땅에 있었던 또 하나의 꽃분이가 칠복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혼과 백이 만났습니다. 이제 오롯한 내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러자 뒤따라왔던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이야기 참 시시하죠. 기도 삼매에 들어가면은 실상이 무상이요, 무상이 실상으로 보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인생의 전부를 볼 수도 있고 또 전생의 나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삼매 5분 정도 지난 건데 2시간, 3시간 후떡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기도 삼매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기도 삼매 한번 꼭 체험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은 기도하면서 산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